내 쌍둥이 형제가 내 이름으로 수억 원의 사기를 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이미 감옥 문턱에 서 있었다. 그놈이 내 신분증을 훔쳐 은행 대출을 받고 투자 사기를 벌인 증거가 모두 내 앞으로 쏟아지자 경찰은 나를 범인으로 단정지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나를 버리고 그 형제를 감싸며 내 동생이 내 인생을 망쳤으니 내가 책임져라고 말했다. 나는 그날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혼자 서 있었다. 비가 쏟아지는 저녁, 내 손에는 체포영장이 쥐어져 있었다. 형제, 그 말만 들어도 속이 뒤틀린다. 우리는 쌍둥이였다. 외모는 똑같았지만 마음은 정반대였다. 형제는 항상 영악했고 나는 바보처럼 성실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형제를 더 아꼈다. 너는 형처럼 똑똑하지 못해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형제가 내 인생을 훔친 건 우연이 아니었다. 계획된 복수였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우리 집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였다. 아버지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후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우리 둘을 키우느라 고생했다. 하지만 그 고생의 대가는 형제에게만 돌아갔다. 형제는 학교에서 항상 1등이었고 나는 평균이었다. 대학도 형제는 서울대에 갔지만 나는 지방대로 만족해야 했다. 형제가 내 목까지 잘할 테니 걱정 마라는 아버지의 말은 나를 더 작게 만들었다. 졸업 후 나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다. 매일 출퇴근하며 꿈도 없이 살아갔다. 형제는 해외로 유학 갔고 돌아와서는 벤처 회사를 차렸다. 성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성공은 내 피를 빨아먹는 시작이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김민준 씨, 대출 상환 지연으로 압류 조치가 들어갑니다. 김민준, 그건 내 이름이었다. 하지만 나는 대출 받은 적이 없었다. 조사를 받으러 은행에 갔을 때 CCTV 영상을 봤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나였다. 아니, 형제였다. 우리는 너무 닮아서 구분이 안 갔다. 이건 오해야 라고 외쳤지만 서류는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형제는 내 신분증을 훔쳐 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고 투자자를 모아 사기를 쳤다. 피해액은 5억 원의 그 돈으로 형제는 해외로 도망쳤고 나는 범인으로 몰렸다. 경찰서에서 취조를 받았다. 왜 그런 짓을 했나? 형사가 물었다. 나는 울면서 내 쌍둥이 형제예요. 그놈이 한 짓이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형제는 완벽하게 내 흔적을 지웠다.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빠, 도와주세요. 형제가 아버지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왜 형제를 탓하냐? 내 인생 관리 못한 내 탓이지.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아버지는 형제를 믿었다. 항상 그랬듯이.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친구 집에 숨어서 생각했다. 왜 나일까? 왜 형제는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렸을 때 형제와 싸운 적이 있었다. 내가 좋아하던 장난감을 형제가 빼앗았고 아버지는 형제 편을 들었다. 그때부터 형제는 나를 증오했다. 너 때문에 내가 덜 받는 거야 라고 속삭이던 그 눈빛. 이제 그 증오가 폭발한 거였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돈이 없었지만 무료 상담을 받았다. 쌍둥이 사기 사건은 드물지만 DNA 검사와 증인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아버지가 형제 편을 들면 어떻게 하나? 아버지는 이미 나를 버렸다. 너는 항상 약했어. 형제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준 셈이야 라는 말. 나는 혼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형제의 옛 친구들을 찾아다녔다. 서울의 카페에서 한 친구를 만났다.
형제가 너에 대해 말했어. 내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그 말에 충격받았다. 아버지는 항상 형제를 더 사랑했다. 왜곡된 기억이었다. 형제는 자신의 실패를 내 탓으로 돌린 거였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김민준을 원망했다. 내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다. 사기꾼 김민준, 쌍둥이 핑계로 도망치려 해 댓글들은 나를 찔렀다.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우리 회사 이미지가 상사의 말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형제가 웃으며 내 얼굴을 쓰는 꿈,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는 꿈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법정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 형제는 해외에 숨어 있었고 아버지는 증언을 거부했다. 가족끼리 왜 그래? 아버지의 말, 가족. 나에게 가족은 없었다.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쌓았다. 형제의 옛 여자친구를 찾았다. 그녀는 형제가 쌍둥이 동생을 증오했어요. 아버지가 동생을 더 아낀다고 믿었어요. 라고 말했다.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 증언이 도움이 됐다. DNA 검사를 신청했다. 쌍둥이라도 지문은 다를 수 있다. 은행 CCTV의 지문 분석. 시간이 흘렀다. 구속 수감됐다. 감옥에서 나는 변했다. 약한 내가 아니었다. 강해져야 했다. 책을 읽고 운동했다. 형제, 기다려. 내가 훔친 내 인생, 돌려받을게. 구치소 생활은 지옥이었다. 매일 아침 차가운 바닥에서 깨어나며 생각했다.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나? 형제가 저지른 죄로. 밥을 먹을 때마다 옆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쌍둥이 사기꾼 일에 소문이 퍼졌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참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타올랐다. 변호사가 면회를 왔다. 좋은 소식이에요. 형제의 행적이 포착됐어요. 태국에 있어요. 심장이 뛰었다. 국제 공조로 잡힐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방해했다. 아버지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그만해. 가족을 망치지 마라고 말했다. 나는 면회실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아빠, 왜요? 왜 형제 편만 들어요? 아버지는 눈을 피했다. 너는 내 어머니를 닮아서 약해. 형제가 강하니까? 어머니.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때 나는 10살, 형제도 10살. 어머니는 나를 더 안아주셨다. 민준아, 너는 착하니까. 그게 형제의 질투의 시작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간 후 형제를 더 키웠다. 형제가 집안을 일으킬 거야. 나는 버려진 기분이었다. 구치소에서 나는 편지를 썼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범인이 아니에요. 제 쌍둥이 형제가 몇몇이 답장을 보냈다. 믿을게요. 증언할게요. 희망이 생겼다. 한 피해자는 형제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형제가 잡혔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압송됐다. 뉴스에 나왔다. 쌍둥이 사기 사건, 형제 체포.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우리는 너무 닮아서. 법정에서 대면할 날이 왔다. 예심이었다. 형제는 나를 보며 웃었다. 동생아, 오랜만이야. 그 미소에 치가 떨렸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DNA는 같지만 지문 분석. 은행 서류의 지문은 형제의 것이었다. 우리는 쌍둥이지만 지문은 미세하게 다르다. 전문가 증언. 형제는 부정했다.
나는 민준이 아니에요. 동생이 날 모함해요. 거짓말. 하지만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섰다. 민준이는 항상 형제를 질투했어요. 이건 동생의 짓일 거예요. 그 말에 법정이 술렁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빠. 왜 거짓말해요? 형제가 훔친 거잖아요. 판사가 제지했다. 하지만 내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왜?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형제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는 참아라고 한 적 아버지는 형제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 했다. 내가 방해꾼이었다. 예심 후 나는 구치소로 돌아왔다. 형제도 같은 곳에 있었다. 우리는 마주쳤다. 왜 그랬어? 내가 물었다. 형제는 냉소했다. 너 때문에. 아버지가 너만 사랑했으니까 이 미쳤다. 아버지는 형제를 사랑했다. 아니야. 반대야. 우리는 싸웠다. 교도관이 말렸다. 그날 밤 나는 과거를 되새겼다. 대학 때 형제가 내 에세이를 훔쳐 상을 받은 적 아버지는 알면서도 덮었다. 형제가 잘 됐으니 됐어. 그 패턴이었다. 이제 사기로 확대됐다. 나는 결심했다. 법정에서 모든 걸 폭로하겠다. 가족의 비밀까지. 조사가 깊어지면서 형제의 다른 범죄가 드러났다. 과거의 작은 사기들. 아버지가 알면서도 숨겼다. 아빠, 왜? 면회에서 물었다. 아버지는 울었다. 형제가 내 유일한 희망이었어. 너는 어머니처럼 약해서. 그 말에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죽음을 나 탓으로 돌렸다. 내가 어머니를 닮아서.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배신, 분노, 슬픔. 나는 변호사와 전략을 세웠다. 피해자 증언 모으기. 형제의 옛 동료들. 한 동료는 형제가 동생 신분으로 자주 행동했어요 라고 말했다. 증거가 쌓였다. 본 재판이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람들은 몰려들었다. 쌍둥이 드라마라고 불렀다. 나는 법정에 섰다. 형제도. 아버지도 증인석에. 이제 진실의 순간이었다. 재판 첫날, 검사 측 증언. 피해자들이 나왔다. 김민준 씨가 투자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눈빛이 이상했어요. 라고 덧붙였다. 내 변호사가 반박. 그건 쌍둥이 형제입니다. CCTV 영상 재생. 우리는 닮았지만 미세한 차이, 귀 모양, 걸음걸이. 형제가 증언했다. 나는 무죄예요. 동생이 날 이용해요. 거짓. 나는 속으로 외쳤다. 기다려. 내 차례야. 재판이 진행될수록 텐션이 고조됐다. 매일 법정에 가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민준 씨, 쌍둥이 중 누가 진짜예요?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법정 안에서만 말하겠다. 둘째 날, 내 증언 차례. 나는 서서 말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쌍둥이 형제 김민호가 제 신분을 도용했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증거는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 지문 분석 보고서. 피고의 지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형제는 동요했다. 조작됐어요. 외쳤다. 하지만 전문가 증인이 나왔다. 쌍둥이 지문은 99% 유사하지만 미세 패턴이 다릅니다. 과학이 내 편이었다. 이제 아버지 차례. 아버지는 증인석에 앉아 떨었다. 검사 측이 물었다. 아들 중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했다. 민호가. 아니, 민준이 혼란스러웠다.
내 변호사가 개입. 아버님, 과거에 민호가 사기를 저지른 적 있나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거짓이다. 아빠, 솔직히 말하세요. 형제가 제 에세이 훔친 거 아시잖아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울었다. 미안해. 민준아. 내가 잘못했어. 그 순간 진실이 터졌다. 아버지는 모든 걸 털어놨다. 민호가 항상 문제였어. 하지만 내가 덮었어. 내 어머니가 돌아간 후 민호를 통해 살고 싶었어. 배신의 깊이가 드러났다. 형제는 창백해졌다. 아빠. 왜? 외쳤다. 아버지는 내가 민준을 망쳤어. 내 질투 때문에 형제의 동기가 드러났다. 어린 시절 질투.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했다고 믿음.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둘을 똑같이 사랑했다. 아버지의 왜곡된 교육 때문이었다. 재판 중간, 휴정. 나는 복도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왜 이제야? 물었다. 아버지는 두려웠어. 민호를 잃을까 봐. 하지만 너를 잃었지 우리는 않았다. 오랜만에 포옹.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재판 재개. 더 많은 증인. 형제의 여자친구. 민호가 민준 신분으로 데이트했어요. 질투심 때문에 충격적 증언. 형제는 무너졌다. 그만해 소리쳤지만 판사는 계속했다. 나는 내 마음을 털어놨다. 형제 때문에 제 인생이 파괴됐어요. 하지만 저는 복수하지 않을게요. 진실만 원해요. 법정이 감동받았다. 피해자들도 용서할게요. 만약 진짜라면 말했다. 형제의 최종 변론. 미안해. 동생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늦었다. 판결 날짜가 정해졌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자유를 얻었다. 보석.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집은 텅 비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봤다. 민준아, 내가 진짜 아들이야. 아버지의 말, 우리는 대화했다. 과거의 오해. 어머니의 편지 발견. 둘 다 사랑해. 어머니의 글, 우리는 울었다. 판결날, 법정은 10,000원. 판사가 말했다. 피고 김민호, 유죄. 징역 10년. 형제는 고개 숙였다.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가족의 파탄. 퇴정 후 형제를 만났다. 왜 그랬어? 다시 물었다. 형제는 부러웠어. 내가 행복해 보이니까. 우리는 쌍둥이, 같은 피 하지만 다른 길. 아버지는 회복됐다. 우리는 새로 시작했다.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쌍둥이 사건주로 유명해졌지만 나는 조용히 살았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형제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용서해줘. 나는 답장했다. 시간이 필요해. 판결 후 삶은 달라졌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봤다. 그 쌍둥이 동생이야. 수군거림. 나는 피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서울 중심가, 작은 원룸. 혼자서 재건했다. 아버지와 관계는 서서히 회복됐다. 매주 병원에 갔다. 민준아, 내 덕에 살았어. 아버지의 말,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했다. 내 어머니가 살아있었으면 후회. 나는 지금부터 잘해요. 라고 말했다. 형제는 교도소에서 반성했다. 편지가 왔다. 내 잘못이었어. 아버지를 탓하지 마. 하지만 나는 탓했다. 아버지의 차별이 원인이었다. 상담을 받았다. 심리치료사.
가족 트라우마예요. 용서가 필요해요. 직장에서 새 동료들이 물었다. 그 사건 진짜예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네, 하지만 이제 지나갔어요. 그 솔직함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피해자 모임에 초대됐다. 당신 덕에 진실 알았어요. 그들은 말했다. 나는 사과했다. 제 가족 때문에 우리는 화해했다. 한 피해자는 당신도 피해자예요 라고 위로했다. 형제를 면회 갔다. 철창 너머. 건강해, 물었다. 형제는 야위었다. 미안해. 내 인생 망쳤어, 눈물. 나는 왜 나였어, 물었다. 형제는 너만 행복해 보였으니까. 아버지가 나만 탓했어, 오해의 연쇄. 우리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다. 기억나. 우리가 함께 놀던 때 형제의 말예네. 하지만 내가 항상 이겼어 은의 대답. 우리는 웃었다. 씁쓸하게.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다. 감정의 기록. 오늘 형제를 용서할 뻔했어.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아버지가 퇴원했다. 우리 집으로 왔다. 함께 살자 제안. 나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규칙을 정했다. 차별 없어요. 아버지는 약속했다. 일상이 돌아왔다. 하지만 밤마다 꿈 형제가 내 얼굴로 사기치는 꿈씩 깨어나면 땀이 흘렀다. 새로운 사랑도 생겼다. 직장 동료, 수진. 내 이야기 들어. 강하다고 생각해. 그녀의 말, 우리는 데이트했다. 서울의 카페에서. 과거가 무서워, 물었다. 아니, 이제 강해졌어.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형제의 변호사가 연락. 항소할게요. 충격. 재판이 다시. 항소심. 다시 법정. 형제는 반성했어요. 감형 부탁해요. 말했다.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형제는 잘못했지만 가족이에요. 기회를 주세요. 내 말에 법정이 놀랐다. 용서의 시작. 판사는 감형했다. 7년 형제는 감사했다. 고마워, 동생아.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우리는 셋이 면회. 어색하지만 가족. 시간이 흘렀다. 나는 책을 썼다. 쌍둥이의 배신 베스트셀러. 사람들은 공감했다. 가족 드라마예요. 수진과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 아버지가 축복했다. 형제는 편지로 축하.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형제가 출소할 날 불안했다. 다시, 하지만 믿었다. 변화. 형제 출소 날 교도소 앞 아버지와 함께 기다렸다. 형제가 나왔다. 야윈 모습. 민준아, 우리는 안았다. 눈물. 집으로 왔다. 어색한 저녁. 미안해, 형제의 반복. 아버지는 과거는 잊자 말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형제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일자리. 내 잘못 갚을게의 피해자들에게 보상. 내 도움으로. 우리는 가족 상담 받았다. 질투의 뿌리는 어린 시절 상담사의 말, 아버지는 사과했다. 내 잘못이었어. 시간이 치유했다. 우리는 함께 여행 갔다. 제주도. 바다 보며 이야기. 쌍둥이로 태어나 다행이야 이 형제의 말. 내 인생은 안정됐다. 회사에서 승진. 수진과 아이 계획.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형제가 다시 실수. 작은 사기 시도. 알았다. 왜? 컨프런트. 형제는 습관이야.
미안. 실망. 하지만 도왔다. 재활 프로그램. 아버지는 아팠다. 병원. 너희 둘 때문에 행복했어. 이 마지막 말. 아버지 장례. 형제와 함께. 이제 우리 둘이야. 우리는 약속. 서로 지키기. 형제는 변화했다. 진짜. 사업 시작. 정직하게. 나는 행복했다. 과거의 상처가 힘됐다. 형제 출소 후 우리는 서울의 옛집으로 돌아갔다. 먼지가 쌓인 방, 어린 시절 사진들. 이때 우리는 행복했어. 형제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내 질투 때문에 망쳤어 라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 어색함. 아버지가 화해해 라고 재촉. 형제는 고개 숙였다. 내가 훔친 돈, 갚을게. 피해자들에게. 다음 날 형제와 산책. 한강. 왜 나였어? 다시 물었다. 형제는 너는 항상 사랑받았어. 어머니, 아버지, 거짓. 아니야. 너였어, 논쟁. 하지만 이해했다. 왜곡된 인식. 우리는 화해. 수진이 도왔다. 용서가 힘들어. 네, 하지만 해야 해. 형제가 일자리 찾았다. 카페. 정직하게 살게. 아버지 건강 악화. 병원. 너희가 자랑이야. 우리는 간호. 아버지 돌아가심. 장례식. 슬픔. 형제와 안고 울음. 이제 둘과 함께 살자. 형제 제안. 거부. 각자 살자. 하지만 도와. 형제 사업. 내 투자. 성공. 결혼. 아이 탄생. 숙부돼. 형제 기뻐. 과거는 추억. 용서의 힘. 아이의 탄생으로 삶은 새로웠다. 민호 삼촌지라고 부르는 아이. 형제는 변했다. 사업 성공. 내 덕분이야. 우리는 가족 모임. 제사, 어머니, 아버지 생각. 그 재판이 우리를 바꿨어. 형제의 말예내. 진실이 승리했어. 나는 강해졌다. 책 강연. 배신에서 배우기. 수진과 행복. 내가 자랑스러워. 형제도 결혼. 새 시작. 우리는 쌍둥이, 이제 하나. 끝은 의미. 용서와 성장. 가족의 진짜 의미.